전력용 반도체 22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21강에서 이버스몰 이퀘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조금 학생들 복습을 하고자 하면은 에버스몰 이퀘이션은 커플드 다이어드 이퀘이션이라고 했어요. 이미터 커런트는 IES 익스포넨셜 KT의 Q V EB 빼기 1. 그 다음에 컬렉터 커런트는 마찬가지로 ICS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 V CB 빼기 1.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거에 알파벳만큼이 컬렉터에 흘러줄 테니까 여기다가 알파 n의 IES 익스포넨셜 KT분의 QV EB 빼기 1 이렇게 되고, 그죠? 네. 전류 방향을 우리가 반대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써주고,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알파 i의 ICS 익스포넨셜 KT분의 QVCB 빼기 1. 이게 이버스몰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7-32의 A식, 7-32의 B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위식에다가 여기다 알파 n을 곱해가지고 1식에서 2식을, 위식에서 밑에 식을 뺐죠. 조금 수학적 기교를 부려가지고 얻은 식이 뭔가면 컬렉터 커런트는 알파 n의 IE 마이너스 ICO 익스포넨셜 KT분의 QVCB 빼기 1이라는 식인데, 이거를 VCB에 대해서 컬렉터 커런트를 그리면, 물론 여기에 지금 VCB는 역방향 전압을 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역방향 전압을 걸게 됐어요. 여기 지금 양수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다 음의 전압을 거는 거죠. 음의 전압. 사실은 여기에 역방향 전압이죠. 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런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때 흐르는 전류, 이게 뭐예요? ICO가 되는 거죠. ICO. 그죠? 그래서 여기서 ICO라는 거는 ICS의 1-알파 n의 알파 I.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혹은 ICO 혹은 ICBO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CB.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측정한다 그랬죠? 이미터를 오픈시키고 하고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역방향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인가했을 때 흐르는 컬렉터 전류죠. ICO라고 불러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VCB가 일단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V 몇 볼트를 걸든 간에 이건 그냥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떨어지죠. 이게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VCB의 디펜던스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미터 커런트를 증가시키면 이미터 커런트의 알파 n만큼이 곱해져 가지고 컬렉터 커런트가 흐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터 커런트가 가령 1mA, 이미터 커런트가 2mA, 이미터 커런트가 3mA, 이미터 커런트가 4mA 흐르면 그거에 비례해서
1mA 곱하기 알파에는 알파가 만약에 0.99 정도 되면 0.99mA가 흐르는 거죠. 그죠? 대략 1, 2, 3, 4mA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특성 곡선을 코먼 베이스 공통접지 특성 곡선이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이 7-37의 B식이었죠. B식. 같은 방식으로 이미터 커런트는 알파 i에 IC 더하기 IEO 의 exponential KT의 QV EB 빼기 1. 이 식이 7-37의 A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실험이 뭔가면 만약에 ICS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측정하고 싶으면은 이미터와 베이스를 얘를 쇼트를 시키라 그랬어요. 쇼트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컬렉터 베이스에다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끊어서 전류를 읽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끊으면 ICS가 읽어져요. 만약에 ICO를 측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PMP를 오픈을 시켜요. 오픈시켜요.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쇼트 시켜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가지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읽어내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ICO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읽으면. 여기까지 강의를 했을 겁니다. 됐죠? 이어서 지난 시간에 빠진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ICO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미터를 오픈시켰어요. 그 출력 특성 곡선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터를 0A.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오픈한 거죠. 이미터를 오픈시켰어. 오픈시키면 이 측정이 되는 거죠. 이 측정이. 그러면 이때에 이걸 오픈시켰다. 그러면 이때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선생님이 강의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면 ICO를 측정하기 위해 이미터를 오픈 시켰을 때 이미터와 베이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 VEB가 얼마일까?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이게 얼마일까? (7의 37의 A식에서)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7의 37의 A에서 이 실험을 할 적에 이 식으로부터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제로이고
알파 i에 그때 흐르는 전류가 IC5죠. 플러스 IEU는 2의 KT VEB 빼기 1이에요. 따라서 VEB는 KT Q 로가리즘 1 더하기 알파 i의 ICO 나누기 IEO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런데 reciprocity theorem으로부터 알파 n의 IEO는 알파 i의 ICO랑 같은 걸 알죠. 그죠? 따라서 VEB는 KT 나누기 Q 로가리즘 1 더하기 얘가 뭘로 바뀌어요? 알파 n으로 바뀌죠. 맞네? 그죠? 요게 계산이 틀렸네요. 요게 마이너스 요게 1로 건너가면 요게 1로 건너가면 마이너스 알파 i CO고 그 다음에 요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를 1로 넘기면 1 빼기네요. 1 빼기 마이너스가 맞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만약에 알파 값이 뭐 한 0.999다 8이다 뭐 그러면 이게 로가리즘 0.00001이니까 진수가 1보다 작으니까 이 음수가 나오네요. 따라서 뭘 할 수 있어요? 2m하고 베이스 사이에 역방향 전압이 걸리네. 그죠? 역방향 전압이 걸려. 그죠? 한편 7-37의 B식에서 B식이 뭐였죠? 컬렉터 커런트는 알파 n의 IE 빼기 ICO 익스포넨셜 KTQ VCB 빼기 1이었어요. 이거를 바꿔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냐면은 2m 커런트는 베이스 커런트 플러스 컬렉터 커런트죠. 그러니까 2m 커런트 대신에 베이스 전류 더하기 컬렉터 커런트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요거를 그리고 빼기 ICO 괄호 열고 익스포넨셜 KT의 QVCB 빼기 1 괄호 닫고 그죠? 별거 없어요. 그냥 요거를 그냥 대입한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지금 IC가 있으니까 IC를 전개를 한 다음에 요 놈을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컬렉터 커런트는 1 마이너스 알파 n 분의 알파 n i b 이렇게 나오고, 그죠? 맞죠? 그렇게 되고, 얘는 i co 나누기 1 마이너스 알파 n 네 괄호 열고 익스포넨셜 kt의 q v cb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죠? 편의상 요거를 1 마이너스 알파 n에 ib 빼기 1 마이너스 알파 n에 ico 괄호 열고 kt분의 qv ce kt분의 q b 2 빼기 1 이렇게 써도 될까요? 선생님이 뭘 했는가 하면 여기 VCB였는데 이게 VCB였는데 이 VCB를 익스포넨셜을 쪼개가지고 CE에 대한 식을 한번 쓰고 VCB는 VCE의 VEB죠. VCE 빼기 VBE죠. 그죠? 그래서 VCB를 VCE랑 VB로 이렇게 갈라서 익스포넨셜 항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개놓은 겁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선생님이 이렇게 쪼개놨을까요? 어떤 저의가 있길래 쪼개놨을까요? 끝에를 지금 2m에 대해서 표현했잖아요. 코먼 2m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바꿔놨을 뿐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얘를 베타라 그러죠. 베타 n의 ib ICO를 1 마이너스 알파 n으로 나눈 거 얘를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얘를 ICO 프라임이라고 부릅니다. ICO 프라임 불러요. 가로 열고 익스포넨셜 Q 여기서 베타는 알파를 1 마이너스 알파 n으로 나눈 거고 ICO 프라임을 ICO를 1 마이너스 알파 n으로 나눈 거. 어떤 사람들은 얘를 ICEO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이미터를 접지를 시키고 여기 베이스와 이게 지금 이미터고 이게 컬렉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투포트 네트워크로 보게 되면 그죠?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이미터. 두 포트지. 여기를 입력단, 여기를 출력단으로 보고 이 이미터를 갖다가 공통 접지로 하는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common emitter configuration이라고 그래요. 이미터 공통 접지 이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여기다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됩니다. VCE 이렇게 걸었죠. 그죠? 그리고 B하고 E 사이에는 이제 순방향의 전압을 걸죠. 이런 컨피규레이션으로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는 거를 코먼 이미터 공통 접지 회로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지금 우리가 유도해 놓은 식이 이거 아니?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 것 같으면 VB는 뭐 어차피 이거는 BE는 양수죠. 0.7V, 0.8V 뭐 이런 것들이고 VCE는 역방향 전압으로 마이너스 1V, 2V, 3V, 4V, 5V니까 두 개가 익스포넨셜이 곱해지면 뭐 0으로 사라지죠, 사실은. 그래서 CE의 어떤 디펜던스를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VC에 네거티브 전압을 걸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컬렉터 커런트는 베이타 n의 IB 빼기 ICO 프라임의 이 부분이 첫째 항이 0으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approximately 베타 n의 IB 더하기 ICO 프라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VCE에 대해서 IC를 플롯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VCE의 디펜던스는 없어요. 이런 디펜던스는 없고 그때 베이스 커런트가 제로일 때 뭐가 흘러요? ICO 프라임이 흘러줘요. 그렇죠? 봤던 것처럼 어떤 리키지 커런트, 누설 전류가 흐르는데 이거의 크기가 얼마예요? ICO 프라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ICO 프라임이라고 쓰지 않고 ICEO라고 써요. 코먼 베이스 일적에 흐르는 전류가 뭐였죠? ICO였어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I 뭐라고 쓴다 그랬죠? ICBO. 자, 외우기 쉬워요. 이미터를 오픈시켰을 적에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흘러주는 전류 ICBO입니다. 이미터를 오픈시켰을 적에. 지금 이거를 ICEO라고 그랬어요. 뭘까요? 베이스를 오픈시켰을 적에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흐르는 전류예요. ICEO. 뭐예요? 베이스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요. 그때 흐르는 전류가 뭐예요? ICO 프라임. 됐어요? 다음에 베이스 전류가 공급이 돼요. 그럼 이때 흐르는 컬렉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에 베이타만큼이 곱해진 전류가 흘러요. 베이스 전류가 1 마이크로 암페어가 흘러요. 베이스 전류가 2 마이크로 암페어, 베이스 전류가 3 마이크로 암페어, 베이스 전류가 4 마이크로 암페어가 흘러요. 그때 흐르는 컬렉터 전류 (1, 2, 3, 4) 예를 들어 단위는 뭐죠? 미리암페어 흘러요. 마이크로암페어, 미리암페어. 뭘 선생님이 암시하고 그렸어요? 베타 값이 1000 정도 나오는 트랜지스터죠. 왜 베타를 1000으로 잡았어요? 선생님 마음이에요. 이 트랜지스터의 베타 값이 한 1000 정도 된다. 는 가정하에 선생님 그림을 그려놨어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2m 공통접지 출력 특성 곡선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common emitter output characteristics 이렇게 써야 되겠죠? 써줘요. common emitter output 특성 곡선 characteristics. 오케이. 여기서 ICO 프라임 혹은 ICEO라고 부른다 그랬죠? 측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PN 타입 폴라리티 있으면 2m 공통 접지자는 베이스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컬렉터와 이미터를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고 끊어서 전류를 읽으면 이때 뭐가 흘러요? ICO 프라임이 흐르는 거예요. 됐어요? ICO 프라임. 그래서 코먼 베이스 출력 특성 곡선, 코먼 이미터 출력 특성 곡선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코먼 베이스와 코먼 이미터.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많이 물어보는 것이 ICS, ICO, ICO 프라임의 대소 비교. 누가 가장 많을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제일 먼저 ICS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ICS 얘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미터하고 베이스를 쇼트를 시키고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서 그때 컬렉터를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그때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게 중성 베이스가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델타 P X를 그린다. X 캐리어를 그린다. PX를 그릴까요? PX를 그린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실험을 할 적에는 이미터 베이스를 쇼트를 시키니까 델타 PX를 봅시다. 델타 PX 여기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맞죠? 0. 델타 PX 0. 만약에 PX를 그린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PX를 그린다 그러면 이것이 PNO가 되는 거죠. PN. 그리고 컬렉터 정션에서 여기서의 값은 얼마예요? 여기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니까 여기 0이 되겠죠. 그래서 커브가 이런 커브가 되죠. 이게 뭐예요? ICS 측정 시의 소스 캐리어 누구예요? 전공 분포를 나타내는 커브죠. 그죠? 그 다음에 ICO를 측정할 적에는 농도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ICO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미터를 오픈시킨다 그랬어요. 이미터를 오픈시키고 이걸 오픈시키고 여기를 오픈시키고 여기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가지고 이때 커런트를 읽는다 그랬어요. 이미터와 베이스를 오픈시켰을 때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봤더니 이게 무슨 전압이었어요? 음의 전압이었어요. 이미터와 베이스의 음의 전압을 인가가 됐으니까 정션의 법칙에 따라서 이미터에서 익세스 캐리어의 양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음의 전압을 거니까 PNO가 아니고 약간 디플리션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컬렉터 쪽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커브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뭐예요? ICO 측정 시의 소수 캐리어 분포지. 맞죠?
마지막으로 ICO 프라임을 측정할 적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베이스를 오픈시키고 여기다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이렇게 걸어요. 마이너스 10V, 마이너스 10V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한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 마이너스 한 9V 이렇게 걸리고 베이스랑 이미터 사이에 마이너스 1V, 9V, 1V 이렇게 걸리죠. 그럼 PN 접합에는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미터 베이스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이 실험을 할 적에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니까 정션의 법칙에 따라서 익세스 캐리어는 이렇게 순방향의 전압이 걸리는 거죠. 마이너리티 캐리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꼴이 되겠지. 언제? ICO 프라임 측정 시의 홀 분포지. 맞죠? 세 개의 실험을 할 때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공의 분포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커런트라는 것은 마이너스 QA DP DXT 델타 PNX at x equal 0에서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세 개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여기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고 그 다음 여기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따라서 누가 제일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 ICO 프라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ICS 그 다음에 ICO네. 맞죠? 코먼 이미터 출력 특성 곡선을 그릴 적에 선생님이 ICO 프라임 리키지 커런트가 이렇게 흐른다 그랬어요. 코먼 베이스 출력 특성 곡선에서 선생님이 리키지 커런트가 ICO고 이렇게 흐른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얘를 좀 더 이걸 선생님이 크게 그렸죠? 두껍게. 얘가 크다는 걸 암시하는 거. 그죠? 학생들은 아마 노트 필기할 적에 아무렇게나 막 그렸을 텐데 다 이게 계획이 있었던 그림입니다. 나름대로. 이게 ICO 프라임이 ICO보다 훨씬 많이 흐릅니다. 똑같은 트랜지스터를 코먼 이미터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리키지 커런트가 ICO 프라임이 많이 흘러요. 리키지가. 이때 비해서. ICO에 비해서. 알겠죠?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됩니다. ICO 프라임이 가장 많이 흘러요. 자, 이어서 새로운 토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베이스 트랜짓 타임, 베이스 트랜짓 타임이라는 개념이에요. 타우 T라고 합니다. T는 뭐예요? 트랜짓 약자입니다. 타우 T, 베이스 트랜짓 타임. 베이스를 접지를 시키고
이미터하고 베이스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고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P에서 N으로 뭐가 주입이 돼요? 전공들이 주입이 돼요. 에너지 배리어 하이트가 낮아지니까 배리어 하이트가 낮아지면 전공이 주입이 돼요. 그러면 이 전공들은 왼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전공의 농도가 적으니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의 힘으로 건너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배웠죠? 확산의 힘으로. 확산의 힘으로. 중성 베이스를 움직이는 이 힘은 단지 농도의 차이에 의한 확산의 힘이지 내가 걸어준 전압도 아니고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걸어준 전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준 전압은 어디에 걸려요? 단지 정션에만 걸리고 이 정션에 걸어준 전압은 무슨 역할만 해요? 에너지 배리어 하이트를 높였다가 낮췄다 하는 일만 해줄 뿐이지 일단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배리어, 이 배리어를 여러분이 걸어준 이미터 베이스 사이의 전압 VEB 가지고 낮춰서 이렇게 배리어가 이렇게 높았던 거를 낮췄어요. 낮추니까 전공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다음에는 이 전공들은 왼쪽과 오른쪽 사이의 농도 차 때문에 그냥 확산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끌어주고 당기는 그런 드리프트의 개념이 없어요. 확산의 전류입니다. 이런 확산 메커니즘으로 넘어온 전공이 오른쪽을 향해서 확산의 힘으로 가게 되는데 드디어 컬렉터 정션을 만나게 되면 에너지 배리어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 전공들이 컬렉터의 이 배리어를 굴러 떨어지죠. 이때 떨어지는 이 전류 성분이 바로 컬렉터 전류 IC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넘어온 전공이 컬렉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 시간을 베이스 트랜짓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죠? 굳이 말로 쓰면 뭐예요?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주입된 전공이 확산의 힘으로 컬렉터에 다다르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 베이스 트랜스 타임이 되겠죠. 그죠? 이걸 베이스 트랜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베이스를 통과하는 전공의 평균 속도를 우리가 V의 바 이렇게 표시합니다. V의 바 라고 표시를 한다면 흐르는 전류 IP는 전하밀도 곱하기 velocity죠. 예? 전하밀도는 Q A P velocit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transit time 라는 개념은 V dx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dx를 평균 속도 v 바로 나눈 게 평균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게 뭐예요? dx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로에서부터 W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토탈 베이스 트랜짓 타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제로에서 WB까지의 QAP를 IP로 나누고 얘 역수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로에서 WP P 나누기 IP dx죠. 역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QADP의 전공전류는 QADP의 x equal 0에서의 기울기죠. 뭐 x equal 0, x equal WB 그러면은 여기를 뭐 델타 P라 그러면은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스트리뷰션이 뭐 이렇게 된다 했었죠. 스트레이트 라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QADP의 뭐예요? WB를 델타 P로 나눈다고 배웠죠? 그러면 이 straight line approximation을 하게 되면 델타 P는 델타 P X라고 그럴까요? 델타 P 스트레이트 라인이니까 기울기는 델타 P를 WB로 나눈 거고 X절편은 WB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따라서 IP는 QADP의 WB분의 그게 아니고 요 식으로부터 델타 P는 나누기 WB는 WB 빼기 X분의 델타 P X 이런 거죠. 맞죠? 요거를 좌변으로 보내고 요걸 남겨놓고 요거를 좌변으로 보냈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IP P 대신에
요식을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하게 되면 트랜지 타임 타우 t는 어떻게 돼요? 인테그레이션 제로에서부터 wb까지의 dp분의 wb 빼기 x의 dx 이렇게 되죠. 그죠? 맞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 dp분의 1에 괄호 열고 wbx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x 이퀄 저로에서부터 wb까지 대입을 하게 되면 2dp분의 w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트랜지 타임 타우 t에 심심하니까 타우 t를 타우 p로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 2배의 dp 타우 p wb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dp 타우 p는 lp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죠. 지금이면 2배 lp 제곱분의 wb의 제곱이. 우리가 계산한 적이 있는데 이게 기억납니까? ELP분의 WB의 제곱. 이게 뭐였어요?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랑 관련된 거였었죠?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 기억납니까?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 우리 예전에 앞에 강의에서 반도체 소재 19강이었네. 이 10강이었나 봐요.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 이거 있죠. 그죠?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가 이거였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구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구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터 인젝션 이피션시를 만약에 1로 가정을 한다면 아까 봤던 대로 아까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가 1 마이너스 2LP의 제곱분의 WB의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베타 곱하기 감마가 알파잖아요. 근데 감마를 만약에 1로 가정을 한다면 이게 바로 얘가 바로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 그죠? 그죠? 그러면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가 지금 베타니까, 그죠? 베타니까 알파를 뭐 거의 우리 근사식을 쓰게 되면
근사식을 쓰게 되면 지금 여기서 구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알파가 된 거니까 1 마이너스 알파는 approximate 베타분의 1이죠. 그죠? 알파가 1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베타는 타우 t분의 타우 p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 식이 암시하는 바가 뭔가면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과 트랜짓 타임을 알면 베타 값이 나와요. 됐어요? 관계를 이어주는 식입니다. 베이스 트랜짓 타임,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 이 미터에서 넘어온 전공이 재결합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 이걸 LP라고 그랬어요. 재결합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살아있는 시간이 타우 P예요. 전공이 컬렉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타우 T예요. 타우 T와 타우 P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